지금 여러분의 해외 주식이 위험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환율 못 잡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를 차단함과 동시에 미래에셋, 카카오증권에선 유사시에는 고객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유지 중인데 정말 기관, 세력들 역시 이 사태에 대해 모르쇠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길래 이렇게 숨소리도 안 내고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환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시장 쪽으로는 당연히 압박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미 암호화폐 시장도 정부가 손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코인 매도하고 출금하고 그런 바보 같은 행동 취하지 마십시오. 전부 세력의 원하는 계략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지 마세요. 어제 트럼프 관세빔이 나왔을 때도 저는 제 소통방에서 제 구독자분들과 제 매도 포지션 공유로 다 같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도 전 아마 차트를 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입할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미리 입장하시고 편히 관망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드렸던 이야기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기관의 비중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거죠. 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잡아뒀어? 넥슨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코인 투자하는 기관들이 없긴 왜 없어? 악플 다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말끔히 해소시켜 드릴게요. 반면에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발표한 2025년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소비자의 거래보다 기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한국이랑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 결과가 76조 원이라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못 사니까 해외로 나간 거예요. 하지만 9년 만에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금지법이 풀리면서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약 3,500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만 해도 시가총액이 800조가 넘어가요. 근데 그중 5%만 투자해도 40조인데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최소 30만 BTC는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3,500개 기업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각에서는 5%라는 상한선이 너무 보수적이다 라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이나 홍콩은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9년 만에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일로 날아가 볼게요. 한국만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독일 2위 금융기관 디지뱅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1년이라는 시범 운영 끝에 독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도 떨어졌고 EU의 MiCAR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앞서 설명한 디지뱅크가 어디냐? 독일 협동조합 금융 네트워크의 중앙은행인데 여기에 소속된 지역은행만 무려 672개에 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플랫폼 이름이 메인 크립토인데 기존 은행 앱에 통합되어 있어서 은행 어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672개 은행이 개별 승인을 추진 중이고 이 승인만 떨어진다면 개인 고객한테 이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은 기업 투자가 열렸고 독일은 은행이 직접 고객한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또 날아가 볼 건데 그 전에 아직도 제가 이만큼 설명드렸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죽었다, 시즌 종료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3,500개 기업이 9년 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독일에서는 국가가 직접 개인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까지 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풀어드릴까요? 이 시장에 기업이 움직이고 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비트코인 고점 대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빠졌다고 좀 옆으로 횡보한다고 시장에서 떠나시는 분들 어차피 다시 이 시장에 돌아오실 거라면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관망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매번 자극적인 썸네일로 유혹하며 분들께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또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올랐다, 그게 끝입니다. 그 유튜버들이 뭐 여러분들께 포지션 공유로 같이 수익을 봅니까? 아니면 저희들처럼 얼굴을 공개합니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차트에 선 몇 개 그어놓고 영상 찍고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2027년 앞으로도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규제가 생기며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계속 열릴 겁니다. 가짜가 판치는 이 유튜브 시장에서 진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황금 동아줄을 잡으실지 말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세 번째 사례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대륙에서 경제 규모가 압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유라시아 최초로 소매용 CBDC 서클을 출시한 나라이기도 하며 2023년에 디지털 텐게를 출시했고 지금은 의회에서 블랙록이 추진 중인 것처럼 토큰화 법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즉 주식, 채권,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 위에 안착시키겠다는 건데 2026년 4월까지 본격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지금 개인, 즉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장을 떠날 채비를 마치고 있죠. 거래량 없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옆 동네 주식이 더 수익 잘 나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떠난 그 자리에 국가와 기관은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돌아오셔서 내 자리니까 나가 하면 개인인 여러분들은 국가와 기관을 상대로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소개해드릴 지표들은 과열이 아니다. 즉 시즌 종료는 이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가치를 실현 가치로 나눈 MVRV 비율입니다. 쉽게 풀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가 얼마나 수익 중인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촬영 기준값이 1.64 정도인데 이게 과열처럼 보이시나요? 이때랑 비교하면 2.6 정도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1.64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차이나죠. 2023년 7월에도 비슷한 구간에 닿았던 이후로 거의 2-3년 만에 이 자리에 되돌아온 거죠. 즉 현재 시장은 과열되었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실현 순수익을 나타낸 NUPL입니다. 촬영 시간 기준 0.3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점대는 0.75 이상이었고 현재는 강세장까지는 아니고 중반부 정도에서 보이는 레벨입니다. 셋째, 지난 1년 대비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푸엘 멀티플 데이터입니다. 촬영 시간 기준 0.8에 머물러 있는데요. 채굴자 수익성이 낮아서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점 때는 6에서 10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2에서 3 정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이요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9만 달러 이상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세장이 아니라 시즌 종료도 아니라 강세장 내 조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데이터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으로 금이 먼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상승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12년에는 금 최고점 이후 428일 뒤에 비트코인 불장이 왔고요. 2017년에는 243일 뒤에 2020년에는 63일 뒤에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습니다. 갈수록 시차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금은 현재도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랠리 중이고 비트코인도 나름 90K를 지켜주면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지만 결국 금이나 주식으로 갔던 자금들이 코인으로 다시 유입될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이 없는 것처럼 돈도 역시 순환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시장은 신도시 개발 전에서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개발 전이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나중에 그 가치를 깨달은 후에는 이미 늦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헐값에 비트코인 매도할 때 기관들은 다시 헐값에 싸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소란스럽고 포화 상태였던 시장이 조용하지만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조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